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삶을 갓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평범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극적인 단어. 청년들이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긍정적인 욕구, 한편으로는 번아웃이 되거나 힘들어서 지쳐가는 두 가지 연상을 떠올 수 있겠습니다. 막연함들, 아주 고도의 추상성들, 불확실해서 오는 불안을 견디기 위한 삶의 기술이랄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학과 새해를 앞두고 서점을 찾거나 헬스장을 알아보는 등 갓생 살기를 다짐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언젠가부터 등장한 이 단어는 우리의 일상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갓생을 살고 싶어 할까요? 혹은 왜 갓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미디어부는 그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른데 왜 이렇게 지나치게 성실한가?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심리기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 마음은 쉬고 싶고 여유 있게 지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반대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의 불안입니다. 지금 기회가 아니면 미래에는 오히려 이 기회조차도 없을 거야. 부와 명예 또는 건강에 대한 가치를 미래에는 더 얻기가 어려울 거야. 이런 압박감이 갓생이라든지 호모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기 위한 이런 문화가 갓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어 라는 뜻이고, 반대로 그 결과가 언젠간 올 건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 보상이 필요해 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담겨있는 자기 승인의 용어인 거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20에서 59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갓생은 20대에서 인지율이 79.5%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Z세대가 열광하는 갓생, 과연 새롭게 등장한 트렌드일까요? 갓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긴 했지만은 사실 새롭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더 나아지고 싶은 동기와 욕구가 있는 것은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갓생을 살아가야 되는 영역 자체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의 삶은 대체로 다 막연하고 모호했어요. 어떠한 포지션에 있던 뭘 하고 있던 그냥 자기 인생 전체를 퀘스천 마크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개인의 노력이 어떤 성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막연함이 훨씬 더 커졌어요. 어떤 성취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는 태도는 늘 있어 왔지만 이렇게 초점화하고 의미 부여해가지고 사회적인 현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건 최근인 거죠. 과거에는 어쨌든 지금보다 삶이 다양하진 않았어요. 삶으로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은 늘었는데 성취의 수준은 사람마다 달라졌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은 또 생각보다 높아졌고 개인이 감당해야 될 불안의 범위하고 세부 경로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지금 학생들이 더 나쁜 조건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20대들이 지인들과 자기개발 모임을 만들고 서로 인증하고 습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행태를 발견했는데 혼자 해도 좀 쉽지 않았던 자기개발이 함께 해도 좀 쉽지 않던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엄청 갓생을 살기 위해 다들 노력하는 것 같고요. 좀 의도치 않은 압박을 서로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다들 너무 갓생은 바쁜 삶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노력은 하지만 그게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살아야 갓생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미조차 불투명한 갓생을 쫓으려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주간일기 챌린지, GS25의 갓생기획실 팝업 스토어 등 갓생 마케팅은 갓생 열풍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광고 마케팅에서 갓생이라는 단어 자체는 정말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거를 광고에서는 확장된 자아라고 부릅니다.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나의 자아가 마치 확장되어서 그걸 진짜 성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플렉스든 아니면 지금 갓생이든 소확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어느 한쪽으로는 소비로 또는 작은 성취로 하여금 본인의 자기만족을 얻게 되는 방식으로 양극화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확실히 개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좌절이나 경제적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현재의 나를 증명하고 겪고 있는 곤란들을 정당화하고 설명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거 다 합치면 일종의 존재증명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자기 존재증명을 위해서 용어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용어들이 만들어지면 그 용어가 어떤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개인이 자꾸 검열하게 돼요. 사회가 그 현상을 주목해서 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영역들 그걸로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조정하게 되는 현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갓생은 한 세대의 특징으로 설명될 만큼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그 이유에서 공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갓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개발 어플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목표나 성취를 공유하곤 합니다.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서로가 좀 서로의 자극제이자 함께 해낼 수 있는 동료가 되는 환경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인 모잉에서는 운동이나 공부나 취업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자기개발 활동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내 인증을 공유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SNS와의 차이점은 SNS는 좀 개별적인 확산을 하게 되고 모임은 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공동의 성취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점이 갓생을 전시하는 SNS.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SNS란 자체가 일종의 디지털 이력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존재를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추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플루언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과연 그들의 진정성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인가라는 데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조작된 이력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비하인드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도 이거 해야 되지 않나? 나도 저거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쉴 수 없지 않나? 자신한테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SNS나 마케팅 등에서 보이는 갓생의 한정된 이미지는 갓생을 보는 시야를 더 좁게 만듭니다. 갓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과로였다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는 흔히 갓생 부작용이라고 불리는데요. 아직 내가 꿈을 찾거나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는데도 갓생을 살아내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갓생이라고 하는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좁은 가치에 몰입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는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또는 행복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에만 몰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도 다르고 건강의 정도도 다르고 여가 시간의 정도도 다릅니다. 완벽한 삶,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런 삶에 대한 도전에 대한 기준을 사회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플루언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동아시아에 전통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기술이 있어요. 고향은 대체로 도덕적인 성취를 의미하죠. 내가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갓생은 조금 더 안정된 삶을 미래의 나에게 주기 위한 노력들이잖아요. 틀에 넣어놓고 자기를 굴려가는 기술이라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죠. 어쨌든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향도 없고 지향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틀에 나를 집어넣고 그 시간 계획에 따라 나를 굴린다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소외시켜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누릴 미래, 가고자 하는 성취의 수준 이것만 남고요. 실제 나는 사라지죠. 기준도 정답도 없는 갓생을 따라 도착한 곳에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를,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를 지키는 갓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하게라는 말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갓생은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건강한 갓생이라고 하는 거는 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살면서 얼마나 행복감이나 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갓생 문화를 확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뭐 만화를 보는 거든 게임을 하는 거든 상관없어요. 현재의 경험을 자기가 유의미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초점이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삶을 증명하거나 과시하려고 하지 않지만 동시에 주변하고 공유하고 나누면서
불안을 좀 같이 이겨내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세우는 방식과 넓이를 조정하고 그 노력을 투여할 때 좌절들, 성취들을 공유할 동료들을 옆에 둘 수 있으면 훨씬 더 덜 외롭고 덜 불안하고 의미도 있지 않을까? 완전한 삶? 호울이라는 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때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일종의 뭐 타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현혹되지 말고 나만의 길, 내가 가야 될 속도, 내가 가야 될 그런 방법론을 스스로 고민하는 이런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갓생, 기준이 아닌 방향으로. 나만의 이정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